4억 원 있어도 연금 받는다. 두 사람이 받아도 감액 안 된다. 이 말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걸 놓치면 몇십만 원의 혜택을 날릴 수 있어요. 특히나 연금 받다가 탈락하신 적 있으신 분들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노인 자살률도 함께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노후에 일정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68세 할머니셨는데 남편 없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수입이라고는 얼마 안 되는 농사지은 채소 팔아서 나오는 소득뿐이었고, 병원에 다니는데도 부담이 컸죠.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부터는 병원 가는 게 덜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초연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의 근로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자산까지 포함해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 있다고 해서 전부 소득으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2천만 원은 기본 공제하고 남은 8천만 원에 대해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도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작년보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15만 원 이상 올라간 건데요. 어르신들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상승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에는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금액도 중요하죠. 2025년부터는 단독 가구는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월 54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 소폭 인상된 금액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 돈으로 병원 진료비를 내고 동네 경로당 회비도 내며 여유를 찾으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죠. 또한 소득 인정액 계산 기준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나 손자녀가 함께 살고 있어야만 교육비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나 손자녀에게 준 돈도 공제됩니다. 대학에 다니는 손주에게 등록금을 대신 내주신 분, 멀리 있는 자녀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큰 변화죠. 이 공제 덕분에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입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기준을 초과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조건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신청하려 해도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5년 동안 이력을 관리하면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자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잊고 지내다 다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어르신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 중 폭력을 피해 따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전에는 연금을 받기 위해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서에서 받은 가정폭력 사실 확인서 하나만 있으면 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국가가 이런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변화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70년에는 수급 대상이
현재의 70%에서 37%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 대신 정말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금액을 집중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 부담도 줄이고 복지 효과도 더 커지겠죠. 부부 감액 제도도 점차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두 분이 함께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는데 2027년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10%만 감액됩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이 감액 제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소득 부부 가정에서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까지 줄어들면 더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죠.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통합해서 하나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제도를 단순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너무 급하게 올리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노인복지법 개편도 필요해집니다. 단순히 나이 기준으로만 복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활동이 활발한 60대 중후반 어르신과 80대 고령 어르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도와드려요. 이 서비스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자존감, 생활의 여유, 사회의 배려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아직 기초연금을 모르시거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전해주시고 신청을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